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4월 1일 금요일 예비군의 날이죠.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3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4월에 3월 지나가고요. 4월 1일인데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합니다. 출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조금 일찍 출근했고요. 제가 가사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청주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다음은 한 분이 지금 바로 켰으니까요. 한 분이라도 들어왔을 때 말씀드리려고 안 하고 지금 우선 노래 한 곡 해보겠습니다. 가사가 마음이 들어서 제 인생 같은 가사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진성의 동전인생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꺼도 사운드는 계속됩니다. 끊김없이 들어보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체험하세요. 리스크 적은 사업 없나? 소자본 창업 가능한 페이스벨 스토리. 대리점 모집증.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바람 끝자락 매달려 흘러간 청춘 돈이건너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과거 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추억 밟고 나 여기 왔다. 바람 끝자락 매달려 흘러간 청춘 돈이건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서름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날 아픔 속에는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추억 밟고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네, 진성의 동전인생이요. 가사가 제가 좋아해서 자주 불러봅니다. 이게 음악 나오는 중에요. 카카오 스토리에서 또 제가 오늘 그 아까 예비군의 날이라고 했는데 오늘 수산의 날도 되네요. 수산의 날. 예비군의 날, 수산의 날.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더니요. 제가 그 절기라든지 이런 날 그런 거를 계속 찾아서 올리거든요. 그랬더니 노래 나가는 중에 그 좋아요가 눌러지니까요. 노래가 잠시 소리가 줄었다가 다시 커지네요. 김승수 대산, 충남 대산 독곤리의 친구고요. 부산에 사는 신은이 친구가 좋아요 눌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개신오거리 통과 중이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거 전에 그 말씀드린 게 있었죠. 부동산 허위 매물 내리지 않고 허위 매물 그냥 두면은요, 매물이 나갔는데도 고객을 현혹해 갖고 확보하려고요. 허위 매물을 계속 게시하면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오늘부터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했죠. 그거 오늘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청주분들이 안 들어오셨는데요. 많은 분이 안 들어와도 몇 분씩은 들어와서 응원도 해주시고요. 제가 그 알려주는 팁도 들으시고 그러시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월 1일부터 부동산 그 허위 매물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한다 했죠. 그리고 여러분 제발 그 부동산 허위 매물도 그렇고 똑같은 유형인데요. 자동차 미끼 광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싼 거는 전화도 해보지 마십시오. 대충 비교해보면은 여러 가운데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싼 거는 아예 전화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사기당하고 구제 받으려면은 여러가지 마음적으로도 그렇고요, 절차상으로도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아예 전화하지 마시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무료 사진 찍어준다고. 제가 금방 얘기한 그 카카오 스토리에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무료 사진 안 찍어줍니다. 무료 사진 해갖고 당첨 신청을 해갖고 당첨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청하는 사람들 다 당첨됩니다.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 안 알려줍니다. 우선 촬영합니다. 그런데 촬영은 여러 카트죠. 여러 카트하고 나중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딱 한 장뿐입니다. 원본 안 줍니다. 딱 한 장, 조그만 거 한 장 주고 원본도 안 주고 그러니까요. 여러 카트 찍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 100단위가 넘죠. 이게 그 청주에도 제가 직접 간 게, 저희는 그 가족 사진이 없어갖고 집사람하고 아들뿐인데요. 가족이라고야. 가족 사진이 없어서 그러지 않아도 찍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걸렸습니다. 미끼에. 광고업체가 따로 있죠. 서울이나 어디에. 그리고 그거에 그 협력해갖고
청주의 스튜디오에서 신청한 사람들 상대로 촬영을 해갖고 이제 보내죠.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둘이 나눠 먹는 것 같습니다. 단위가 조금 100만원 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다 찍고 나서 한 장만 조그만 거 하나만 준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찍어갖고 집에다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또 아들내미도 가족사진 갖고 와서 수원에서 대학교 다니는데 가져왔는데요. 절대로 카카오 스토리에서 저는 그랬습니다. 요즘도 카카오 스토리에 나오더라고요. 무료 사진 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꼭 가족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사진관을 찾아가갖고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어딘가에 광고가 또 나오더라고요. 청주에 60대 이상 임플란트 싸게 해준다고 하는 건지 해가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싸게 해준다 해놓고 가면은 이것저것 붙여갖고 일반 치과에서 하는 것처럼 가격이 높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 절대 물어보지도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도 지금 임플란트 중인데요. 제가 임플란트랑 발치하면서 여러 치과를 다녀봤더니 치과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은 그냥 하자는 분도 있고요, 그냥 쓰라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싼데요, 가격이 싸다 해갖고 다른 사람이 가격이 싸다 갔더니요, 뼈 이식, 치조골 이식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의사가 직접, 원장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간호사가 임플란트 하다 보면은 치조골 이식이요, 뼈 이식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격을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발치하는데도요, 다른 데서는 그냥 발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싼 데입니다. 60만원 이하로 6개월 6월까지인가 이렇게 싸게 해준다는데요. 거기는 발치하는데 옆에 임플란트 한 것도 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료만 받고 왔는데 거기서 발치도 안 하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니까요, 뼈 이식도 안 하고요, 옆에 임플란트 발치하는데 옆에 임플란트인 것도 빼지도 않고 그냥 하는데, 그게 싸게 하니까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 갖고 나중에 괜찮은데도 치조골 이식이 했다고 해갖고 하면서요, 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하면서 가격을 높이는 건지요. 자기들이 엑스레이 찍어보고 보고서는요,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게 판단이 안 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치조골 이식도 할 수 있다고, 기존에 있는 임플란트도 발치하면서 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도 안 좋고요, 믿을 수가 없어갖고 다른 데서 했더니 그런 거 절대 없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해갖고 여기 사진도 찍고요, 광고 나오는 거 절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한가운데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다른 자동차 보장은 똑같고요, 담보는 자동차 비해 갖고 싼지 비싼지를 모르거든요. 거기다만 계속 믿고 오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차이가 그동안에 차이가 많았을 수도 있겠죠. 전에는 이 긴급 출동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요. 그리고 블랙박스 그런 게 없어갖고서요. 사고 나면 사거리에 사고 지점에 뭐 프랑카드도 걸고요. 누가 잘못인지 이것도 구분하는데 참 어려움도 겪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출동도 긴급 출동도 잘하고요. 와서 담당 긴급 출동 하시는 분이 와갖고 다 조사해보고요. 그리고 전에는 뭐 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운전했다고요. 운전한 거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되죠. 교통 위반만 안 했으면은요, 교통 위반한 사람이 사고는 부담해야 되고요.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요즘 보면은요, 프랑카드가 전동 킥보드 있죠. 그것도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하다가 프랑카드가 걸렸더라고요. 청주 시내도 걸리면은 음주 취소가 되면은요, 다른 면허도 다 취소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승용차 운전하는데 자기가 뭐 특수면허라든지 뭐 대형면허라든지 있으면은 승용차 면허가 취소되면 대형면허까지 다 취소됩니다. 절대로 음주운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 보험이요, 될 수 있으면은요, 여러 개 회사 비교해 갖고 담보는 똑같은데 보험료가 다 틀려요. 책임보험, 의무보험만 해도 A사는 뭐 27만원을 할 수 있고요, B사는 28만원, 30만원도 많이 차이 나는 데도 있고요, 또 그거보다 싼 데도 있고 여러 개 틀립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이 싸다 해갖고 다른 뭐 책임보험 2라든지요, 1, 2가 있고, 대물, 그리고 자상, 자기 차 손해 이런 거, 자기 차량 손해 이런 게 다 똑같이 싼 건 아닙니다. 어디는 싸고 어디는 또 다른 담보는 비싸고 이러니까요. 비교해서 똑같은 담보 하더라도 요즘은 그래도 대형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가 있긴 있는데요. 출동이라든지 이런 거, 교통사고 처리하는 거 별 그렇게 차이가 없으니까요. 차이가 없으니까 비교를 해갖고선요, 담보를 높일 수 있으면 높이고요. 그래갖고 조금 그래도 저렴한 회사 있으면은요, 거기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중에서요, 보험 관련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6,100원 인상한다네요.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 월액 상한선을 553만원, 한액을 3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6,100원 인상된 497,700원 되고요.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인상된 31,500원이 된다요.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 최고 보험료가 있네요. 최저 보험료가 따로. 최고 보험료는 497,700원, 최저 보험료는 31,500원이네요. 각각 조정되니까요. 7월 1일부터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계된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사기 신고 최대 10억 보상, 참다 못한 보험사가 나섰다. 보험 사기로 3조 3천억 원이라네요.
이게 1년인가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경찰이 최근 4년간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다. 4년간에 3조 3천억 원 보험사기로요. 1년에 3조 3천억 원이면 4년간이면 한 8천억 원이 넘네요. 1년에. 지난해에만 10만 명이 보험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험 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손해보험사가 보험 사기의 전쟁을 선포했다. 현대해상은 보험 설계사 이하 설계사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장기보험 사기 제보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에도 제가 그 보험 사기에 대해서 하는 번 말씀드렸죠.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보험 사기 있으면 신고 오면은 보상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뉴스가 나왔네요. 현대해상에서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은요, 보험 사기 신고하면 최대 10억 포상한다네요. 요건 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네요. 설계사를 대상으로.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신고하면은. 그리고 다음은요, 시사상식 중에 페이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밴드란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연봉에 따라 페이밴드 구간을 나눈 뒤 직급에 상관없이 같은 페이밴드에 속한 직원들끼리 인사 고과를 매기고 이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봉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밴드에 속한 직원들은 직급과는 별도로 같은 기준에 따라 인사 고과를 평가받는다. A, B, C, D 등 고과에 따라 연봉 인상률이 결정되는 것이다. 페이밴드요.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네요. 그리고 다음 준비한 거는 재택경제네요. 재택경제. 이 재택경제의 시사상식인데요. 여러분 조금 감이 오죠? 요즘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 재택경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택경제란 집에서 창출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뜻하는 말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장기화로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생산, 소비되는 경제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재택경제 영역이 온라인 장복이나 배달 음식 등 식료품, 우유주의, 생필품을 구매에 집중됐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수년째 지속되면서 그 범위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나 문화활동 등으로 다양화됐다. 그렇죠. 이 주문 이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재택근무도 있죠. 집에서 사무실 안 나가고 집에서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을 집에서 이런 것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해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요. 코로나 확진됐다면은 사무실 나갈 수가 없잖아요. 격리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을 또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택근무 이런 게 됐는데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 같은 하면은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요 코로나19에 자가키트를 해갖고 코로나19에 자가키트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는데도요 PCR 검사를 안 받는다든지요 하고 그냥 일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 코로나19 확진된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요 감기약 이런 거 먹고요 해열제 이런 거 먹고 집에서 그냥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되고 한 3일 정도가 전파력이 높고요. 그 후에는
전파력이 약하다 그러는데요. 그 격리시키는 이유가 특별한 약을 먹고 해갖고 낫게 하지 않는다면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분리시켜 놓는, 격리시켜 놓는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확진됐더라도 뭐 혼자 다닌다든지요, 뭐 자가용 이용해갖고 자기 차량 이용해갖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 확진된 일은 없죠. 그러고 꼭 일을 해야 되는데요. 격리를 일주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 자가키트 해갖고 양성 나왔는데도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나가서도요 접촉을 안 하면 상관없는데 접촉을 하다 보면은 마스크 쓰고 했다 하더라도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이거는 말씀드렸죠. 도수치료하면은 10회에 이렇게 한꺼번에 청구하지 말라고요. 나눠서 4회분이라든지 10회분 이상일 때는 뭐 조사가 나온다네요. 도수치료 때 하고 나눠서 하라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 백내장 이 문제도 좀 문제가 됐다 있죠. 그리고 이건 준비한 거는 건강검진, 난 어떤 걸 받아야 할까, 연령대별 받으면 좋은 건강검진에 대해서는요 월요일날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4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청주시의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법규 바뀌는 거요, 교통법규라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바뀌고 하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실손보험이에요. 입원 상해 입원, 질병 입원 의료비가 있고요. 통원이 있습니다. 통원 의료비가 있는데요. 전에는 입원 의료비는 1억까지 들은 분도 있고, 요즘은 이제 5천이죠. 5천인데 6시간 이상 입원 허야 입원으로 쳐줍니다. 근데 그것도 요즘 문제가 되는 백내장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보면은요, 6시간 입원 허야 입원으로 쳐주는데 백내장은 안과죠. 안과에 입원실이 없다든지 하면은 실사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이 실사 나가갖고 입원으로 병원에서는 써줬어도요,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으로 안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과 같은 경우는 입원실이 없죠. 수술시간이 30-40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백내장 같은 경우. 그런데 6시간 정도 넘어야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문제는 있긴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냐면 제가 이제 그런 분도 봤는데요. 30-40분이면 백내장 수술하면은요 집이 가야잖아요. 근데 앞에 안 보인다든지요, 운전을 못 한다든지, 또 불빛을 보면은 이게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끔 보면은 안과 수술하고서는요 대리운전 부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에서 옥산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옥산 세종까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게 그렇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무슨 문제냐면은 가긴 가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 6시간 지나면은요, 안과에서 6시간 입원실이 있다면 입원실에서 안과에서 있다가 가면은 괜찮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 6시간 이상 입원 안 하면은요, 실손보험 입원료에 비해서 못 받습니다. 통화료로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 많습니다. 통화는 30만원이죠. 30만원. 근데 그것도 30만원 중에서요, 저기 자기 부담금 있습니다. 저기 의원은 10,000원, 그리고 15,000원, 대학병원은 2만원인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기 부담금. 그리고 약제비에서도 8,000원 자기 부담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수술할 때요, 그 요즘은 병원 가면은 실손보험 들었냐 이거부터 물어본다는데요,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관계없이 그 사람의 적당한 치료가 돼야 되는데요, 얼마 돈 안 들이고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 갖고 그거보다 더 좋은 수술을 해야, 비싼 수술을 해야 좋을 수도 있는데, 실손 들었다 하면은요, 거기서 나오니까 비싼 수술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새로 개업한 그 병원에서는요, 의료 장비가 비싼 게 많이 들어가고 비싼 수술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이게 정부에서 이게 단속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치료할 때요, 사전에 가기 전에 보험 들으신 게 있으면은 담당 설계사분한테 나 이렇게 간다든지 하면 어떤 진단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물어봐갖고 나중에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몇 분 계신데요,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